안녕하세요. YNI 채널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일본도 어린이날은 동일합니다. 5월 5일이죠. 연휴가 골든위크 10연휴가 오늘 내일로 끝이 나네요. 그런데 휴가는 못 가고 내일은 일이 예정돼 있어서 오늘도 잠깐 회사에 점심에 나가서 일하다가 오후에는 자동차 고치러 갔다가 지금은 포르쉐를 시승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이케아를 갔어요. 지금 가는 매장도 새로 생긴 곳인데 나가쿠테라는 곳이 이케아 근처에 있는 매장입니다. 여기가 선전은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의 최대의 옥내 전시장을 가진 곳이다 이렇게 크게 홍보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거기서 설레발을 치는 사람은 이게 동양 최대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리플도 있던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아니었고 뭐 오히려 중국이라든지 한국에 아마 더 큰 매장이 있을 거예요. 일본에서는 제일 크다 뭐 이런 얘기지만 포르쉐를 왜 보러 가냐 하면 세금 문제 때문인데 일본에서는 뭐 업무상 비용 처리를 할 때 자동차의 감가상각 완성 연수가 6년이에요. 6년이 지나면 자동차의 장부상 가치가 소멸합니다. 그런데 4년이 경과하면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일 때는 그거를 1년에 끊어서 절상을 해가지고 1년 만에 자동차를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1년 만에 차량을 없애버리는 식이 돼서 장부상 가치는 소멸하고 차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뭐 팔아도 되고 뭐 애인 줘도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테크닉을 누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해서 포르쉐 매장에 구경을 왔어요. 여기 왔는데 느낌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서 여기서는 면허증을 제출해서 복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앙케이트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볼보가 기타 브랜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좀 빈정상했어요. 오늘 시승한 차량은 파나메라 터보입니다. 고속도로 카드까지 들고 나와서 고속도로 시승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만족하게 타고 그리고 이제 차를 집어넣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차량 내부와 외부를 조금씩 찍어보았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차 알못이라서 뭐 전문적인 리뷰는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탄 건 후륜 조향 기능은 없는 차량이었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었습니다. 크로노 패키지라고 해서 대시보드 한가운데 위에 시계 같은 게 올려져 있는데 그게 제가 뭐 차 알못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주행 중에 이제 영업사원이 저보고 그 크로노 버튼 핸들에 있는 모드 선택 다이얼 중에 정가운데 있는 크로노 버튼을 누르고 열심히 밟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있어서 그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스포츠 모드, 한 번 더 돌리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정가운데의 그 크로노 버튼을 누르니까 뭐 구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타이머가 20초가 나오고 20초간 뭔가 시프트업 없이 파워를 낸다 뭐 이런 설명이었는데 그렇게 밟으니까 계기판 속도가 뭐 시속 110 정도 나오는데 기어는 3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이게 시승차니까 그렇게 시켜서 했지 제 차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파워라든지 토크 이런 거는 뭐 터보 모델이라서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실제로 이게 실용 영역에서는 일단 저 계기판이 350까지 써 있는데 그게 뭐 원 한 바퀴 도는 게 아니고 뭐 약간 반원 조금 넘는 정도 그 정도 범위에 써 있으니까 실제로 이거 시내에서 타기에는 뭐 시속 50인지 70인지 이게 그 사이 눈금이 너무 좁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도어에는 뭐 소프트 클로징이라고 이제 그것도 옵션인데 다른 옵션보다는 그나마 조금 양심적이라고 해야 되나. 도어 4개에 뭐 10만 7천엔이었나 뭐 10만 엔대 초반 그 정도라서 넣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파워는 너무 차고 넘쳐서 제가 300마력 넘는 차도 시승을 좀 해봤는데 이거는 정말 조용합니다. 뭐 엔진이 뭐 열심히 밟아도 그렇게 뭐 시끄러운 소음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출력은 뭐 이게 500마력이 넘는 차량인데 전혀 뭐 시끄러운 것도 없고 잠깐 밟으면은 뭐 속도가 뭐 140까지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 버려서 그냥 그걸로 끝이죠. 뭐 여기서는 뭐 고속도로에서 그 이상 밟기가 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속력이 오르면 다시 줄여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걸 타봤을 때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뭐 그냥 너무 비현실적으로 속도가 빨리 올라가고 그리고 차가 시끄럽지도 않고 또 한국에 있는 좌핸들 포르쉐는 시동 거는 게 왼손 쪽에 있는데 이건 우핸들이고 시동 거는 게 오른손에 있어요. 그리고 실내는 뭐 가죽이라든지 이런 내장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의외로 버튼류가 조금 뭐랄까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버튼의 그런 표면이라든지 광택이라든지 약간 그 미묘한 1mm 미만의 유격이라든지 이런 게 뭐 벤츠랑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좀 별로네 이런 느낌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나메라 세단형의 이제 4인승 차량인데 뭐 트렁크가 지금 보시는 대로 뭐 넓다고 생각하면 넓고 좁다고 생각하면 좁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 17,000엔이던가 가운데 자리도 일단은 사람이 앉을 수 있게 5인승으로 추가 시트를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있었는데 그게 뭐 사실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사륜 구동도 있고 해서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뭐 그거 아니더라도 가운데 앉는 승차감은 뭐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거는 아무래도 일본에서 탈 거면 우핸들 차량이기 때문에 좌핸들이랑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기본이 일단 좌핸들 기준으로 설계된 차라서 이걸로 뭐 실제로 충돌을 하면은 이런 안전성의 결과라든지 그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우핸들이면은 왼 다리를 놓는 자리가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이 조금 좁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차량도 그랬습니다. 이 차량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정도일까, 뭐 참고 타라면은 탈 수는 있는데 조금 왼쪽 무릎부터 그 발끝까지를 좀 자유롭게 둘 수가 없고 지하철에서 왼쪽에 쩍벌남이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 클래스를 사려다가 뭐 관둔 이유 중에 한 40%도 그것 때문이었고요. 이제 지금 시동을 걸고 차를 이동하는데 소리가 아주 끝내주죠. 그러나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저렇게 엔진의 소리라든지 필링 같은 게 그렇게 잘 들리진 않아요. 오디오도 끄고 열심히 들어봤는데 뭐 힘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가속할 때 그렇게 뭐 엔진 소리를 뭐 크게 듣는다 뭐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뭐 악셀 조금 밟으면 그냥 뭐 시속 100 이상 이렇게 올라가 버려서 이제 매장 2층의 테이블에서 이제 방에서 이제 상담도 하고 견적도 내고 하는 시간입니다. 시승을 해보니까 뭐 역시나 제가 과속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달리기에는 역시 한국이 좋네요. 한국은 도로 품질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동식만 조심하면은 달릴 때가 있는데 뭐 일본은 길이 좁아서 뭐 고속도로도 2차로 뭐 겨우 3차로 이런 데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특히나 과속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히면은 정말 뭐 박살납니다 그냥. 그래서 한국이 달리기가 좋다. 일본은 달리기가 힘듭니다. 여기 딜러샵은 이제 도요타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도요타의 딜러샵인 곳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직원들도 대부분 도요타 출신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조금 뭐 충격 중에 하나가 폭스바겐도 도요타의 딜러샵에서 판매하는 딜러가 있어요. 그래서 도요타 매장 안에 폭스바겐 팜플렛도 있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여기는 축 매장이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그리고 일본은 뭐 어디 가면 항상 이렇게 물수건이 나오고 여기서는 초콜릿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보면서 이제 여기 나름대로의 정보를 몇 가지 얻은 게 있는데요. 뭐 이거는 일본 기준인데 크로노 패키지라는 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긴 한데 그 크로노 패키지가 없으면은 리세일 밸류가 나중에 중고차 가격에서 감가가 많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80% 이상의 사람들이 크로노 패키지를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뭐 쓰지 않더라도 대시보드 한가운데 그런 시계 같은 게 있는 게 그게 뭐 포르쉐의 상징이기 때문에 뭐 있으면 멋있고 좋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모든 메이커가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보증 패키지를 넣을 때 뭐 3년간 보증, 5년간 보증 이런 게 있는데 메인터넌스,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뭐 필터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런 패키지가 있는데 포르쉐는 특히나 오래 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1, 2년 타다 바꾸고 이런 사람이 많아서 한 70% 이상의 고객이 뭐 보증 패키지는 3년만 넣는다라고 하네요. 또 특이한 건 여기 매장 안에 전시차가 7대가 있는데 마칸이랑 카이엔이 한 대도 없습니다. 뭐 그거는 그냥 떡밥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파나메라를 구경해 봤는데요. 역시나 일본에서는 이게 일본 기준에서는 굉장히 넓은 차량이기 때문에 운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